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양산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김희덕 경관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목차 암기와 관련하여 제가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동영상은 주로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밖에 주관시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간결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바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께 행정법 주관식 목차 암기 방법, 일명 스토리 메모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찰 승진 시험 중 행정법 시험은 목차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진 시험 채점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차별로 점수가 배정되어 있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목차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승진 공부를 하며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의 수험생들을 살펴보면 행정법 암기에 너무나 많은 정력을 쏟아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막방의 고배를 마신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제가 터득한 이 암기 방법이 승진 공부와 관련한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후 설명드릴 내용은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암기 방법이나 공부 방법과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취사 선택해 주시기 바라며 시험에 합격하시거나 혹은 안타깝게 떨어지시더라도 모든 공과는 본인의 몫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암기 방법이 저에게 가장 값지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로 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 주관식 목차 암기 방법, 일명 스토리 메모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토리 메모리라고 명명한 이 암기 방식은 직원분들에게 매우 생소한 암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적응이 되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 승진시험을 준비 중인 몇몇 직원분들을 상대로 이 방법을 시험해본 결과 두문자나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에 익숙해진 직원들은 스토리 메모리를 매우 낯설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스토리 메모리의 암기 요령을 터득한 직원들은 목차 암기에 매우 큰 효과를 보았고 실제 단기간에 행정법 담원 암기에 성공하여 2015년 경감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비판은 동영상 시청이 모두 끝난 후에 해주시고 일단 열린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해온 행정법 목차 암기 방법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오랜 반복학습을 통해 40, 50대의 단문 목차를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목차의 앞글자만 딴 뒷문자를 만들어 암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 성질, 근거, 요건 등의 목차 앞글자만 따서 의, 성, 근요 이런 식의 뒷문자를 만드는 것이죠. 저 또한 과거에는 이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방식들은 나름의 장점도 있겠지만 반복학습을 통한 암기 방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두문자 암기 방법은 두문자끼리 유사성이 많아 암기를 하면 할수록 혼란스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승진시험 응시 당시 행정법 단문 암기를 전년도 10월 말경에 시작하였는데 시간은 급박하고 마음은 쫓겨 두문자 목차 암기 방법은 외우면 외울수록 헷갈리기만 하고 암기 속도가 더디니 승진 공부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목차 암기 방법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래서 결국 고안해냈던 것이 스토리 메모리 암기 방법이었습니다. 스토리 메모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행정법 단문 주제들로 공통되는 목차들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사물들로 생각하고, 이 사물들로 이야기를 만들어 목차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 메모리의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에는 상형 문자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상형 문자란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무 목자와 같은 것이 바로 서 있는 나무를 본따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하죠. 나무 목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에 사람들은 나무 목자를 보면 머릿속으로 한 그루의 푸른 나무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형 문자처럼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각각의 고유한 사물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백조라는 단어를 보면 하얗고 우아한 새를 떠올리게 되며, 사과라는 단어를 보면 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정 단어를 보면 특정 사물을 떠올리도록 우리끼리의 약속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 착안해 우리가 평소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 하나하나를 우리 임의대로 다른 사물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법 단문에 들어가는 공통되는 목차들도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하나의 사물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보고 빨간 사과를 연관짓듯, 여기 이 기능이라는 목차를 발음이 유사한 기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의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행정법 단문집이나 혹은 본인 스스로 만든 단문서부에 대목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대목차만 따로 취합해 적어보면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행정법 단문 주제들은 공통되는 목차들이 매우 많습니다. 의라는 목차는 모든 단문에 예외 없이 들어가고, 그 외 요건, 효과, 한계, 기능, 근거 등도 많은 단문에 공통적으로 쓰여지죠. 제가 공부하였던 단문집에 단문 주제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목차가 어떤 게 있나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의, 기능, 법적 성질, 근거, 요건, 절차, 인정 범위, 내용, 효과, 한계, 통제, 구제 방법 등이 그것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목차가 단문을 구성하는 것이 요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간장, 고추장, 설탕 등을 적절히 배합해서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듯 행정법 대부분의 단문들이 공통적인 목차들 중 몇 가지를 더하고 빼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부터 스토리 메모리를 적용해보기 위해 한자의 상형 문자처럼 행정법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목차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기 쉽고 익숙한 사물과 연관지어 생각해보기로 우리만의 약속을 합니다. 어차피 의에는 모든 목차에 들어가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 기능은 앞글자가 비슷한 기차로 생각하며, 법적 성질은 발음이 비슷한 법원, 법적 근거는 고기 한근 두근 이런 발음이 비슷하니 고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억하기 쉬운 다른 사물로 연관지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단문 목차를 어떻게 암기하는 것일까요? 가령 여기 A라는 단문의 대목차가 의, 기능, 법적 성질,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기능에 해당되는 사물이 기차, 법적 성질에 해당되는 사물이 법원,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 도기로 생각하기로 우리는 앞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수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기차와 정의의 여신상에 서 있는 법원,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가 연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물들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증기를 내뿜는 기차가 가속으로 탈선을 하여 선로 옆에 있는 법원으로 돌진을 하였고, 기차 속에 실려있던 고기들이 법원 건물에 모두 쏟아진다는 식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만들었으면 목차 암기의 대부분의 과정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A라는 단문이 수험장에서 출제가 되면 우리는 해당 단문에 우리가 만든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야기 속의 기차는 기능, 법원은 법적 성질, 소고기는 근거에 해당하니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목차와 연관되는 사물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기만 하면 목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토리 메모리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생소하고 이상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해는 되는데 짧은 단문 목차 하나 외우자고 요리조리 이야기를 만드는데 더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이견이 있겠지만 경찰행정법 주관식 단문을 약 40개에서 50개 정도 외워야 된다고 본다면 단문별 목차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일견 번거롭게 보여도 컴퓨터에 앉아 몇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40개의 짧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40개의 비슷한 문자를 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40개의 이야기를 외우는 게 좋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소개한 스토리 메모리를 시도해 보고자 하신다면 몇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스토리 메모리를 학습하시던 직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40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모두 비슷비슷하여 이야기끼리 헷갈리지 않겠냐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상상은 풍부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이게 하셔야 각각의 단문별 이야기들을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적어질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같은 기차라도 담론 주제별 이야기에 따라 KTX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증기기관차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KTX든 증기기관차든 모두 기차에 해당하니 기능이라는 목차를 도출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스토리 메모리의 기본 원리를 터득하셨다는 전제하에 실제 15년 경찰 승진 행정법에 출제된 주관식 단문 중 이유 제시를 스토리 메모리로 암기해 보겠습니다. 각자 수험서에 이유 제시와 관련한 목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수험서의 이유 제시와 관련한 대목차는 의, 기능, 법적 성질, 법적 근거, 요건, 이유 제시하자의 효과, 판결 기속력과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본 수험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는 공통 목차인이 제외하고 기능은 기차, 법적 성질은 법원, 법적 근거는 보기로 하기로 앞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건은 영어의 건과 발음이 비슷하니 총으로 생각하고 이유 제시하자 효과는 줄여서 효과에 해당하니 발음이 비슷한 가자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판결 기속 효과의 관계처럼 해당 단문의 특이한 목차는 굳이 별도의 사물로 연관짓지 않더라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니 별도로 암기를 해주겠습니다. 목차에 해당하는 각 사물들을 이렇게 연관 규정하였다면 이 사물들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유 제시라는 단문 주제를 떠올리기 쉽게
단문 제목과 관련한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줍니다. 가령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재수가 판결문에 이유 제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매우 격분한 상황을 그려보는 식이죠. 그리고 화강한 재수는 증기 기차를 몰고서 법원으로 돌진을 하여 기차에 있던 썩은 고기를 항의 표시로 법원에 쏟아버렸습니다. 이에 법원을 방어하기 위해 경비가 총으로 재수를 쏘았고 총에 맞은 재수가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가자를 먹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수험장에서 이유 제시라는 단문이 주어진다면 위 이야기를 떠올려보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물을 통해서 역으로 목차를 연상하면 됩니다. 기차는 기능, 법원은 법적 성질, 고기는 근거, 총은 요건, 가자는 효과를 의미하니 결국 목차는 의, 기능, 법적 성질, 근거, 요건, 효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유 제시 특유한 목차인 판결의 기속력과의 관계만 덧붙이면 이유 제시와 관련한 완벽한 목차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각자 이야기를 만들어 보셨나요? 앞서 당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자극적이고 풍부한 이야기를 상상하는 게 기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토리 메모리와 관련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단 한 분이라도 행정법 목차 암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펴가시는 것은 자유이나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중도 분간이었습니다.